28번. 이거지. 확통 28번. 자, 전국 단위 고등학교 수학경시 대회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뉜다. 1차 시험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지만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속하는 학생들만 응시가 가능하대. 근데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정규 분포를 생각을 하면 평균이 60,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1차 시험에 응수한 수도권 학생들은 500명이었대. 근데 이들의 점수는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랐다고 한다. 잠깐만, 이 문제가 왜 이래? 아니, 올해 1차 시험에 응수한 학생의 점수를 조사했더니 평균 6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거든? 근데 또한 올해 1차 시험에 응시한 수도권 학생들은 500명이고 이들의 점수는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랐다고 한다. 올해 1차 시험에 응시한 수도권 학생들 중에서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의 수를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한 것은 그랬네. 이거는 전국 단위에 대한 게 이거고 수도권 학생들은 500명이래. 그러니까 표본을 뽑은 거야. 그러면은 수도권 학생들의 1차 시험에 대한 정규 분포가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몇이래? 16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위 10%잖아. 그럼 그 점수를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걸 A라고 두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은 얘를 표준화를 시키면 A-70에 잠시만. 미안. 이 A를 구해야 돼. A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봐봐. 상위 10%의 성적이 필요한 거거든, 전국에서. 그러면 그 점수를 A 이상인데, 이게 뭐가 나와야 돼? 0.1이 나와야 돼. 이해가? 그래서 P, Z는 A에서 60을 빼고 20으로 나눠줘. 그럼 이게 0.1이라는 거야. 그럼 0.1에 해당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상위 10%. 상위 10%니까 0.1. 근데 여기서 0.1에 해당하는 Z값이 얼마야? 1.3이죠. 왜냐면 A 이상이 여기가 0.1이니까 표준화를 시켰을 때 여기가 이제 0.4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0.4에 해당하는 값이 1.3이잖아. 그러면 얘가 1.3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A의 값은 뭐가 돼야 돼? 86이 돼버려야 돼. 그러면 수도권 학생들 중에서 86점 이상인 학생이 몇 명이냐? 그걸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표준화를 시키면 PZ가 86에서 70을 빼고 16으로 나눠주니까 1이죠. 그럼 1 이상이니까 이게 뭐가 돼? 0.1인 거죠. 이해가? 그러면 여기 몇 명이라고 그랬어? 500명. 그러면은 1이면 0.34구나. 미안. 0.16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500명 중에 16%. 그래서 80명?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네. 그래서 1차 전국구에 해당하는 거에서 커트라인 점수를 구하고, 그럼 수도권에서 이 커트라인 점수를 몇 명 이상 맞았냐? 그걸 구하는 문제인 거지. 그 다음 또, (49번) 49번.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다. 이제 도시 전체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n명을 이미 추출했대. 그랬을 때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이 이 녀석을 포함할 확률을 P라고 한다 그랬네. 95% 실내 구간. 그럼 실내 구간은 표본 평균 마이너스 95%면 이거 2배 하면 0.95거든.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표본 평균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실내 구간이 이 녀석을 포함할 확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포함할 확률이라는 건 결국엔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 이 m 더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 녀석과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있잖아. 걔를 다 이쪽으로 넘겨버릴게. 그러면 표본 평균 마이너스 1.96에 m, 1.96이다. 0.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의 m, 그리고 표본 평균 더하기 0.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바x를 빼줄 거야. 그럼 바x를 빼주면 m 빼기 바x가 마이너스 0.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0.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지.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눠주는 거야. 이해가?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마이너스를 붙여,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부등호 방향이 어때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Z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엔 PZ가 마이너스 0.96이랑 0.964 이거 구하라는 얘기다. 그럼 이거 2배 하니까 0.66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000배 하는 거니까 663이구나. 663 1000배 하는 거니까 663 이걸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또 파트너는 몰랐어. 끝이야? 수능 완성. 사번. 4번? 이거? 자, 부자연수 nk인데 n이 k보다 크거나 그럴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n-k는 양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을 m, 그리고 k가 2 이상이고 n이 6 이하일 때 m의 n제곱근 중 음수인 것이 존재하는 nk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그랬네. m의 n제곱근이래. 그러니까 어떤 수를 n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야? m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은 좀 음수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음수가 존재하려면 결국엔 이거야. m의 값이 음수이거나, 그치? m의 값이 음수이거나 또는 m의 값이 양수라면, m의 값이 양수라면 n이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그래야 풀마 2개여서 음의 제곱근이 나오는 거거든. 그랬을 때 n과 k의 개수는 그랬어. 그러면 우선은 이 식을 좀 풀어버리면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n 플러스 k보다 크거나 같고 n 빼기 k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리고 x가 마이너스 n 플러스 k 빼기 3이랑 n 마이너스 k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정수 x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 거는 얘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m이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k가 2 이상이고 n의 값이 6 이하일 때 그랬네. 근데 이제 음수인 것이 존재하려면 이 값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k가 2 이상이야. k가 2 이상. 그리고 n의 값이 6 이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n이 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어? 짝수밖에 없어. 그럼 봐봐. n의 값이 2일 때를 생각을 해봐. n의 값이 2면 2 마이너스 k 빼기 3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k 빼기 1이거든. 근데 k 값이 뭐야? 자연수란 말이야. 근데 n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서 될 수 있는 k는 2밖에 없거든. 그럼 이때는 k가 2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3이어서 음수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지. n의 값이 이번에는 4일 때를 생각을 해봐. 그럼 이게 1 마이너스 k잖아. 그러면
K라는 건 지금 이 조건이지만 이게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n이 지금 4라고 했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게 2 아니면 3 아니면 4거든? 그럼 이때도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죠. 그럼 돼, 안 돼? 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n의 값이 몇일 때? 이거는 6일 때. 그럼 3-k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k가 이제 6과 2 사이인 거죠. 그럼 여기선 k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2도 있고 2밖에 없네. 그죠? 그럼 이때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짝수고 양수일 때니까 아, 이게 음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n-k가 양수인 거지 얘가 항상 양수인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n이 홀수일 때도 봐야겠다. n의 값이 1일 때, n의 값이 3일 때, n의 값이 몇일 때? 5일 때. 그럼 만약에 n의 값이 1이면 마이너스 k 빼기 4. 근데 이건 안 된다. 왜냐면은 k가 2 이상이라 그랬거든. 근데 n이 1이면 k가 2보다는 작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건 없는 거고. n의 값이 3이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k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결국엔 k라는 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 두 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의 값이 5면 2-k란 말이야. 그럼 k는 이때 2 이상 5 이하잖아. 근데 2일 때는 돼, 안 돼? 얘가 0이 돼버려서 안 되죠. 그럼 k의 값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에 대해서는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개, 2개, 하나 해서 총 6개.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16번. 요거? 자, 두실수 A, B에 대하여 2A-B가 자연수일 때 요 두 개가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그랬네. 위에 거 1번씩, 밑에 거 2번씩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 위에 거, 밑에 거를 더하잖아? 그럼 요 둘의 관계를 좀 보면 8a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이 더하기 6a b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가 2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돼 보니까, 그죠? 그러면 2a-b의 세제곱은 요거 두 개, 이제 우변 두 개를 더하면 로그 16에 n 세제곱 빼기 2분의 1에, 자, 우선 여기다 적기 전에 요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로그 16에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이렇게 될 거고, 로그 3에 3루트 n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렇게는 어떻게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로그 16에 3루트 n 이렇게 돼버려. 이해가?
그래서 더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 여기 2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로그 16의 n 세제곱 마이너스 로그 16의 9n 빼기 2분의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로그 16의 9분의 n제곱 빼기 뭐가 돼?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해가? 그러면 9분의 n제곱이니까 이게 3분의 뭐가 돼버려? n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은 2배 로그 16에 3분의 n 빼기 2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거는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 그러면은 2분의 1에 로그 2에 3분의 n 빼기 2분의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에 로그 2에 3분의 n 빼기 1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요 3분의 n 있잖아. 자, 2a 빼기 b가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결국엔 그걸 세제곱 했으니까 이것도 자연수여야 돼. 근데 결국에는 이 결과가 자연수가 되려면 3분의 n이라는 게 2의 뭐가 돼야 돼?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뭐 2의 제곱이 될 수도 있고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쳐봐. 3분의 n에. 그럼 2 빼기 1이잖아. 자연수가 돼야 안 돼? 탈락.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되죠. 이게 들어가면은 3 빼기 1이니까 1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 얘는 탈락. 얘는 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뭐야? n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3분의 n이 8이 될 때잖아. n의 값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 두 개를 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다음 또 그 삼각함수에서 14번. 요거? 알파 베타가 0과 파이 사이고요. 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 그리고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가 0이 되는 거래. 지금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사인 알파가 코사인 베타가 되거나, 또는 사인 알파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 사인을 그리면 그래프가 이제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0부터 파이까지. 근데 코사인 베타, 이거는 코사인 그래프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돼? 여기서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둘이 같아지는 값은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함수값을 갖는 거지. 이해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알파가 베타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만나면 어떻게 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잖아. 코사인 베타고 사인 알파니까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의 이 그래프의 대칭성상 여기가 4분의 파이잖아. 그럼 지금 여기가 베타인 거고 여기가 알파인 거거든. 근데 요 둘의 간격이 8분의 파인 거잖아. 그럼 둘의 간격이 8분의 파이니까 요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여기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여기 간격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요 간격이 16분의 뭐가 돼야 돼? 파이가 돼야 돼. 그럼 이때 알파는 4분의 파이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야? 파이를 더하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16분의 5파이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해가?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요걸 만족하는 걸 찾아야 돼. 그지? 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할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둘이 또 만나야 돼, 그치? 근데 여기는 어디서 만나는 거야? 요쪽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만나야 돼. 왜? 알파가 더 크니까. 그치, 알파가 더 크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베타인 거고 여기가 뭐가 돼야 돼? 그럼 이제 요 점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분의 3. 그쵸, 4분의 3파이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의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는 4분의 3파이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야? 16분의 파이를 더하는 거야. 그럼 얘가 16분의 13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는 거거든, 우리는. 16분의 18파이니까 뭐가 돼야 돼? 8분의 9파이.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둘의 관계를 찾으면 돼. 그 다음 또 이제 수투로 넘어가야 돼. 아니요. 삼각함수 문제는 26문제밖에 없네. 수열의 12번. 수열의 12번? A에는 등차 수열, B에는 등 비수열이래요. A1, B2는 4 이랬거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등차 수열의 네 번째 항과 등 비수열의 세 번째 항을 구하시오. 그랬네. 우리가 공차를 D라고 표현을 하고 BN의 공비를 R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잖아. 그러면 네 번째 항은 B2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4R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B5는 4R의 세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4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4 플러스 D, 4 플러스 2D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좀 전개를 해보면 2D의 제곱 플러스 4D 8D니까 12D 더하기 뭐가 돼야 돼? 16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버리니까 2R 제곱 더하기 2R 세제곱은 D제곱 더하기 6D 플러스 8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둘의 관계식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모든항이 뭐라 그랬어요? 자연수라 그랬죠.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면 B2 있지. 이 B2의 값이 얼마나 그랬어? 4라 그랬지. 그럼 모든항이 자연수이려면 공비가 자연수가 되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의 값이 공비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봐. 공비가 1. 그럼 첫 번째 항이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4는 D제곱 더하기 6D 플러스 8이거든. 이게 넘어가면 돼. 근데 이게 공차도 여기서는 자연수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 공차가 자연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탈락인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항이 4니까 첫 번째 항의 공비가 2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비가 2가 돼서 4가 되는 경우. 그럼 이때 아랫값은 2가 되는 거야.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이 네모 박스에다가 8 더하기 16은 D의 제곱 더하기 6D 플러스 8 이렇게 되지? 그럼 D의 제곱 더하기 6D 빼기 16은 뭐가 돼야 돼? 0 이렇게 된다고? 그럼 D 플러스 8에 D 빼기 2가 뭐가 돼? 근데 여기 공차가 뭐가 돼야 된다고? D는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D가 2면 만족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의 값이 4니까 네 번째 항의 값은 뭐가 돼야 돼? 10 이렇게 되는 거고 공비 R이 2니까 두 번째 항이 4잖아. 그러면 세 번째 항은 8.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8.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돼? 14번. 14번.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N을 AEN이라고 하자 그랬네. 그럼 BN이라는 건 두 번째 항이 그러니까 수열 AN의 두 번째 항이 첫째 항이 되면서 공비가 R 제곱인 이런 수열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근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야 AN 이걸 SN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SN은 R-1분의 첫째 항 A1에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BN은 TN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공비가 뭐가 돼야 돼? R 제곱 마이너스 1분의
그러면은 얘의 첫째 항은 두 번째 항이니까 A1R, 그지? 아래 뭐가 돼야 돼? 2n제곱 빼기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네. 그러면 이 둘의 관계식이 요게 성립한다, 그지? 그러면은 두 배를 하고 R-1분의 A1에 R의 8제곱 마이너스 1 요 값이랑 세 배를 하고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A1R에 R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A1 약분되고 R의 8제곱 마이너스 1도 약분되고 R 빼기 1도 이렇게 약분되는 거죠. 그러면은 좌변에 남는 거는 2만 남아, 그지? 우변은 R 플러스 1분의 3R 이렇게 남는 거라고. 그럼 결국에는 2R 더하기 2가 3R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R의 값은 뭐가 돼야 돼? 2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럼 R의 값이 2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지금 우리 B2분의 A2잖아. 그러면 B2라는 건 A의 네 번째 항이고 이거 두 번째 항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 공비 몇 번 곱해줘야 돼? 2번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돼? 아니지. 반대로 여기 갈 때 R 제곱인 거죠. 그래서 R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4분의 1 구하고자 하는 거든. 수학 다 풀었어? 아니 그 소단원별로 딱 반반씩만 봤어. 아, 그렇게. 팔번 이거? 네. 함수 fx가 이렇게 구간함수로 주어졌다, 그지? 그랬을 때 x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졌을 때 절대값을 시험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k에 대하여 이 녀석의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그랬네. 근데 그냥 문제만 읽었을 때 선생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연속함수죠. 연속함수죠. 근데 얘 값이 존재하게 만들려고 그랬잖아. 그럼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는 지금 불연속이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둘이 어때야 된대? 극한값이 같아야 된대. 즉 얘는 지금 연속인 함수로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 근데 민지야, 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fx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경계점에서 뭐가 돼? 불연속일 거야. 그지? 그러면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겠지. 그리고 또 분모가 어떻게 되는 상황? 0이 되는 상황.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해라 이 말인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자. 그게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거든? 자, 마이너스 1이 경계선이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상에서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그지? 근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어떻게 한다고? 평행 이동을 시킬 거라고. 근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같아져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1만큼만 내려봐. 그럼 뭐가 돼?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죠. 그럼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그때 어떻게 돼? 같아지는 거지. 그거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치? 그래서 결국엔 요 k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요 녀석의 값을 1만큼 내리고 요 녀석의 값도 1만큼 이렇게 내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2로 만들고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만들면 이제 절대값을 씌울 거 아니야.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지.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채워지고 이 부분도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이 조건인 거야. 그지? 그 이제 우리는 얘가 존재하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대.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선 요 경계점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가까워지면 지금 이 분모는 둘 다 2로 수렴하잖아. 근데 이 분자의 값이 어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였던 거야. 그치? 그리고 또 나머지는 연속이니까 0이 되는 값들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fx 빼기 1 요거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2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거. 여기서 x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5 밑에 거는 x는 1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가 구하고자 하는 a인 거다. 이해돼? 합은 마이너스 5 이렇게. 16번. 요 녀석? 네. 3차함수 fx에 대해서 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f-1을 갖고 하라 그랬거든? 그치? 그럼 3차함수를 직접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 된다는 거야. 우선은 이 상태로 바라보기가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통분을 할게. x분의 x세제곱 빼기 1에다가 fx를 극한값은 4.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x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 fx분의 1은 1 이렇게 이해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3차함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미정계수들을 찾아라 그런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지금 첫 번째 조건을 보면 우선은 수렴성에 대한 조건을 생각을 해서 수렴성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렴성. 그럼 이게 지금 분모가 어디로 가? 그러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0으로 안 가거든. 그러니까 F0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fx는 x를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또 다른 수렴성의 정보를 이 옆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보니까 이거는 분자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지. 분자가 0일 때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그랬지. 수렴값이 0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수렴값이 0이면 우리는 분모가 수렴하던 발산하던 상관이 있어 없어? 0만 아니면 돼. 근데 얘는 0이 아닌 값이잖아. 근데 지금 분자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면 분자의 0이 되는 요소를 분모가 제거시켜줘야 돼. 그래서 결국엔 이 상황은 수렴값이 0이 아니므로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0으로 안 가잖아. 그러니까 F1이 뭐가 돼야 돼?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우선은 이 두 개의 수렴성의 정보를 통해서 fx라는 게 x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다른 하나의 항을 ax 더하기 b라고 두자고. 얘가 친절하게 그걸 안 줬어. 최고차항을. 그러면 수렴성에 대한 정보를 이용했으니까 이번에는 뭐를 이용해야 돼? 수렴? 값에 관한 정보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 fx 자리에 쟤를 집어넣을 거거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ax 더하기 b 이거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돼? 그럼 0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에다가 b만 남죠? 그럼 b 값이 넷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오른쪽에서 이제 수렴값에 대한 정보를 또 쓰는 거지.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분의 우선 분자에 어차피 0이 되는 요소를 제거해줘야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하고 이 분모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ax 플러스 넷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b값은 구해놨으니까. 그럼 이렇게 지워지지. 그럼 이제 1을 집어넣어봐. 1 a 더하기 넷. 분자가 뭐가 돼? 3. 근데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대? 1. 그럼 따라서 a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fx라는 값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런 거야. 그럼 이제 우리 뭐 구하는 거야?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2죠? 곱하기 5니까 뭐가 돼야 돼? 10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뭐가 잘 안 됐어? 계산을 잘못했어. 계산 잘못했어? 그래. 그 다음
미분에서 8번. 미분에서 8번.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참수 gx에 대하여 자 gx 곱하기 f 합성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가 가능해야 된대?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근데 이 fx가 무슨 함수로 주어졌어? 구간 함수로 주어졌죠.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 어차피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근데 얘가 (3이라는) 점에서 연속이긴 하거든. 근데 여기 미분하면 2고 여기 미분하면 얼마야? 1이지. 그게 달라 기울기가.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살짝 한번 그려보면 3을 경계로 해서 여기다 3 집어넣으면 3이 6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프가. 3이 6 빼기 4. 미안. 3일 때 2죠. 2고. 아니, 그렸는데 기울기가 2가 돼야 되는데 너무 2보다 작은 거지, 지금.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해가? 그 다음에 여기 x에 1 집어넣으면 3이잖아. 아니, 여기 x에 3 집어넣으면 얘도 2니까 x절편이 1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좀 이런 식 느낌의 그래프겠다. 이해가요? 근데 이게 이제 봐봐. f 합성 fx잖아. 근데 이제 미분했을 때 이제 문제는 이 바깥에 토해내는 게 문제거든. 이 fx의 정의요. 그러니까 이 f는 이 함수값을 뭐로 가죠? 정의역으로 갖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안에 fx는 요 바깥에 f의 정의역이 돼버린다고. 근데 fx가 지금 3을 제외하고는 다 뭐야?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미분 불가능 의심점은 x의 값이 3인 경우와 이 바깥 f가 얘가 정의역을 3으로 갖게 되는 원소를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fx 지금 그래서 이 바깥 f의 정의역이 되는 요 fx가 3이 되는 x의 값을 찾아야 돼. 그럼 3이 되는 거는 여기서 나오잖아. 그럼 여기 x좌표가 뭐가 돼? 결국에는 요 두 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게 그냥 딱 이 상황이면 결국에 이 두 개가 미분 불가능점이잖아. 그럼 gx가 얘네 둘을 뭐로 가져야 돼? 그래서 답은 끝날 거예요.
그래서 답은 끝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지. 우리 F 합성 fx잖아. 얘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ax 더하기 b에 우리 n제곱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했어? 이걸 n 곱하기 ax 더하기 b에 n-1제곱 하고 그 다음 뭐 했어? 속미분 a를 곱했죠. 맞아? 겉미분, 속미분 했단 말이야. 이게 합성함수거든? 이건 뭐를 합성한 거냐면 x n제곱이랑 ax 더하기 b를 합성한 거야. 그래서 겉미분하고 속미분한 거라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미분한다고 치잖아? 크게 미분해.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게 속미분하는 거야. f 프라임 x. 이해돼? 네. 자, 우린 이 두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x를 3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시켜봐. 그러면은 이 함수값이 뭐가 돼? 2가 되죠. 근데 3의 음의 방향일 때도 어떻게 되니? 2죠. 그러니까 f 프라임 2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럼 f 프라임 2니까 요걸 미분한 값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앞에 거는 다 2로 고정이야. 근데 이 f 프라임 x 여기가 3의 양의 방향이면 뭐가 돼? 1. 1이죠. 음의 방향이면. 두 개가 같지 않아. 미분 불가능점이라고. 그러니까 이 미분 불가능점을 gx가 없애줘야 돼. 지금 뭐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근으로. 이해됐어?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지. 요번엔 x를 4의 양의 방향이랑 4의 음의 방향으로 보내볼 거야. 그러면 얘는 4의 양의 방향이면 어떻게 돼? 3의 양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4의 양의 방향이면은 x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접근해서 3의 양의 방향이야. 그럼 3의 양의 방향이면 뭘 이용해야 돼? 기울기가 1인 거잖아. 4의 음의 방향이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잖아. 3의 어떤 방향? 음의 방향. 그때는 2라는 말이야. 근데 여기선 f 프라임 넷이니까 얘의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긴 둘 다 1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 2차 함수가 얘를 뭐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넷. f0의 값은 12. 이게 답일 거란 말이지. 근데 이렇게 0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 미분 불가능한 점을 찾는 게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이걸 잊으면 안 돼, 항상. 나중에 토해내는 값은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거든? 토해낸다니까 좀 이상하게. 마지막에 내뱉는 값은 얘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분 불가능점에 대해서도 얘가 미분 불가능하게 하는 정의역의 값을 요 fx에서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 그 다음. 요거?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fx와 y는 2분의 1 x가 서로 다른 세점 OA, B에서 만난다. y는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고 OA랑 AB의 길이가 어떻대? 같대. 그랬을 때 OC는 BC랑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대요.
근데 그것의 길이가 2분의 5일 때 F6의 값은 그랬네요. 여기서 여러 개의 정보를 주고 있긴 하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읽고 이걸 바라봤을 때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 3차 함수가 점대칭 함수죠. 근데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변곡점. 근데 이 문제에서 보면은 OA랑 AB의 길이가 어떻대? 이게 A가 변곡점이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A에서 잠깐 수선의 발을 내리고 B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봐. 그러면 요 OC랑 OC가 아니지, 수선의 발을 내린 요 두 점들, 요 길이들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요 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B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 2알파. 이렇게 돼버려야 돼. 이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변곡점에서의 접선이거든? 근데 OC랑 AB의 길이가 어떻대? OC랑 BC의 길이가 같대지. 이등변 삼각형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란 얘기야. 그치? OA랑 AB가 같잖아. 근데 OC랑 CB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근데 이 접선이 이 밑변에 해당하는 요 OB의 중점을 지났잖아. 그러니까 여기 수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인 거야. 내가 현재 문제만 읽었을 때는 이 상황이 보였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보자고. 자, 어떻게 세울 거냐면 fx에서 2분의 1 x를 뺐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a의 최고차항계수는 모르거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라고만 했어. a x x 빼기 알파 x 빼기 2알파 이렇게. 그러면은 fx라는 거 a의 x에 x 빼기 알파 x 빼기 2알파 플러스 2분의 1 x. 이해돼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우선은 얘를 미분해 갖고 알파 집어넣을 거야.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이게 f 프라임 알파인 거거든. 그럼 봐봐. f 프라임 알파를 구할 건데, 자 봐봐. 얘를 미분했을 때는 이게 고비 미분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을 땐 얘가 남아있으니까 0이 될 거야.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를 미분했을 때도 0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값에다만 알파를 집어넣으면 돼. 그지? 그럼 a 알파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분의 1.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그렇지. 그러면은 a 알파의 제곱은 뭐가 돼야 돼? 2분의 5. 요렇게 돼야 돼. 이해가?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길이가 뭐가 된다라는 거? 2분의 5다라는 건 아직 이용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면 A의 좌표가 알파, 2분의 1 알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방금 전에 F 프라임 알파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x 빼기 알파 더하기 2분의 1 알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얘가 결국엔 마이너스 알파 x 더하기 2분의 5 알파.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아니, 여기서 여기
x절편 마이너스 2x 미안 그럼 얘가 여기 되는 x의 값이 뭐가 돼? 4분의 5알파죠.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5가 돼야 돼. 그럼 알파는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그럼 알파 2를 이 식에 대입하면 위에 박스 친 데에다가 대입하면 a는 뭐가 돼야 돼? 8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fx 다 구한 거지? fx는 8분의 5에 x 빼기 2 x 빼기 4 더하기 2분의 1x 이해가? 근데 뭐 구하래? F6 구하래. 8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뭐가 돼야 돼? 4, 2, 8 그래서 뭐가 돼야 돼? 34 이렇게 구하면 돼. 처음엔 살짝 그 생각도 했거든. 변곡점 대칭이니까 쟤를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3차 함수가 기하함수로 표현되니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 OC, BC 2분의 5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접었어. 마음을. 근데 없어요. 없어.